네, 2.4절입니다. 병렬과 집병렬 다이오드가 들어간 회로의 병렬과 집병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실리콘 다이오드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고 여기 두 개가 붙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전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와 같이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전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다이오드와 오른쪽에 있는 다이오드는 구분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두 개가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오는 전류는 이 ID1과 ID2 두 개로 똑같이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각각을 0.7V짜리 전화번호로 대체를 하고, 그때 각각의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0보다 큰지, 즉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를 체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류는 ID1이고 이 전류는 ID2고 두 개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I1은 얘는 2배의 ID1이 되겠죠. 왜냐하면 ID1은 ID2와 같으니까. 네. 아이고, 자꾸 이상해지네. 그렇죠? 그러면 전류는 I는 R분의 여기 양단의 전압으로 구하면 될 것이고, 여기 양단의 전압은 자, 여기 A점에서 B지점까지의 이렇게 전압이나 이렇게 전압이나 같으니까 KVL에 의하면, 따라서 VR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0.7과 같겠죠. 즉 9.3V와 같겠죠. 그를 335으로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전류가 반씩 나눠서 여기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이거를 2로 나눠준 값이 ID1과 ID2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다이오드가 병렬로 되는 건 되게 쉽죠. 자, 이번에는 테스터가 됐습니다. 극성을 판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미터 혹은 테스터에도 보게 되면 쇼트가 되면 그러면 삐 소리가 나는, 부저가 울리는 빕 소리가 나는 그런 것도 있죠. 쇼트인지 아닌지, 여기 연결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8V가 연결되는 그런 회로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 8V 쪽인지 마이너스 8V 쪽인지 그런 걸 알고 싶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돼 있고, 내가 파란색 할 걸 그랬구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바깥에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이렇게 8V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딱 연결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린, 초록색이, 아이고, 그럴 때는 초록색이 켜지길 바라고, 이게 반대였다. 반대면 반대로 빨간색이 켜지길 바라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문제 주어진 게 뭐냐면, 가정하기를, 자, 0보다 클 때는 초록색이, 0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이 켜지길 바라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켜질 때 정상적으로 전류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정상적인 말씀 이상하구나.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20mA가 흘렀으면 좋겠다는 거죠. 20mm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희망하는 밝기로 불이 켜진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10에서 20mA 그런 정도가 될 텐데요. 20mm면은 아마 좀 밝게 켜지는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다이오드에 대해서 리버스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피크 인버스 볼티지가 3V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2V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즉 2V 이상이 걸려야 켜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역전압은 3V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런 소자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8V 이렇게 연결됐다고 합시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 했죠? 얘가 켜지길 바란다고 했죠. 초록색이 켜진다고 하는 것은 빨간색은 꺼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꺼지고 이쪽은 켜지길 바라는 거죠. 켜지려면 2V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켜지려면 2V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2V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때 문제 주어지기를 이 저항에 20mA가 흘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8V고 여기가 2V니까 이 양단에는 6V가 걸리게 되겠죠. 그때 20mA가 흘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R은 I분의 V니까 300Ω이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300Ω짜리를 연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끝났냐? 그게 아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다는 거죠. 뭐였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2V가 되면 초록색이 켜졌을 때 여기도 똑같이 2V가 되겠죠?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VD가 되는데 VD에 마이너스 2V가 지금 연결된 거죠. 그죠? 마이너스 2V가 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LED는 우리가 문제에서 여기서 주어지기를 뭐라고 했냐면 LED는 LED의 특성 곡선이 어떤다고 했습니까? 2V에서 가고 마이너스 3V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V, 그죠? PIV가 3V니까 여기가 2V. 스케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쪽이 2V면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V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V니까 요쯤인 거죠. 요쯤. 마이너스 2V.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죠. 그죠? 얘보다 더 안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그런 동작 범위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파란색으로. 근데 이 파란색이 켜지려면 5V가 필요한 그런 빨간색이 아니고 아니네요. 자, 초록색이 아니고 초록색 대신에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가 5V니까 켜졌을 때 똑같이 8V인 경우에 내가 측정을 했다면 여기다 연결됐다면 그럼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켜지게 되겠죠. 파란색 LED가 켜질 겁니다. 켜지게 되겠죠. 여기 5V니까 이쪽은 여전히 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이오드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이쪽은 다이오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쵸?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쪽이 플러스 5, 위가 높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5V 됐다는 얘기는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5V이고 이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VD니까 여기가 이렇게 V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5V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V.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이오드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V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V가 되려면 요쯤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동작하게 된다는 건데, 그죠? 예.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쪽 주변 회로를 하다 보면 이제 동작점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죠?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하다가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스위칭 다이오드를 연결하자는 거죠. 스위칭 다이오드, 실리콘 다이오드 각각을 연결했습니다. 각각의 LED와 같은 방향으로 연결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왼쪽은 이쪽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LED와 똑같은 방향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스위칭 다이오드는 우리가 1장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PIV가 LED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훨씬 크죠. 거기 데이터시트도 나와 있었죠. 우리 책에 나와 있던 게 100V 좀 더 큰, 120V였나? 하여튼 100V보다 좀 더 큰 그런 소자였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직렬 연결하게 되면 얘가 켜질 때 비록 파란색일 때 할지라도 5V하고 0.7V니까 토탈 5.7V가 걸리게 됩니다. 그쵸? 토탈 5.7V 걸리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렇게 없이 그럼 여기 양단에 5.7V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 다이오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얘 하나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0V까지 마이너스 100V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 없이 여기에 오픈된 것처럼 혹은 0A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다이오드를 스위칭 다이오드를 하나씩 껴주기만 하면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렬이긴 한데 같은 다이오드가 아니고 하나는 실리콘 다이오드, 하나는 LED가 연결된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연결된 이 그린 다이오드는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2.2V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이 회로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까요? 이 회로에서 여기가 12V니까 이렇게 12V인 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2인데 12를 딱 지우고 0V에서부터 조금씩 올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값을 0에서부터 조금씩 올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는 지금 0.7이 필요하고 켜지는데 이거는 켜지는데 2.2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점점 커져서 0.7보다 조금 커지면 그러면 전류가 흐르려고 하겠죠. 흐르려고 하는데 이쪽에 가려고 했더니 얘는 2.2 이상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끊어져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게 되겠죠. 다시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렇죠? 이쪽은 계속 꺼져 있을 테니까 이 상태였다가 이 양단의 전이차가 0.7V보다 커지려고 하면 그러면 이 상태가 돼서 왼쪽에는 전류가 흐르고 오른쪽에는 이쪽은 전류가 못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전압이 더 증가하게 되면 이쪽으로 계속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는 계속 여전히 꺼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가 전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0.7V 필요하고 극복해야 되는 게 이쪽은 2.2V가 필요하니 당연히 0.7V만 극복하면 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0.7V 켜져서 이쪽으로 전압이 흐르고 얘는 꺼지고 얘가 0.7V 커지면 여기는 여전히 0.7V이고 그 나머지 전압이 여기에 다 걸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KVA를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전체 전압은 이 전압과 이 전압, 이 전체 전압은 이 전압과 이 전압 두 개의 합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VR이라고 할까요? E는 VD
실리콘 더하기 VR 얘는 0.7 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2가 0.7보다 클 때. 그죠? 만약에 2가 0.7보다 뭐 어느 정도 클 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직병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먼저 켜졌는지 꺼졌는지 알아야 0.7V를 대체할지 오픈으로 바꿀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0.7V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회로가 지금 하단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0.7V, 여기도 0.7V. 그러니까 이제 이 회로를 다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게 오른쪽에 있는 I1이 되겠죠, I1. 왜냐면 얘하고 이 저항 R1과 여기 지금 수직 모양으로 생겨 있는 다이오드 두 개는 병렬이죠, 지금 현재. 병렬이니까 이 전압이랑 같겠죠. 여기도 0.7이 될 겁니다. 따라서 I1을 구할 수 있겠죠. 저항의 법칙에 의해서 I1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I1 여기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0.7이고 여기 0.7이고 여기 20인 걸 아니까 여기 양단에 저항이 걸리는 전압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를 ID2 다이오드의 순방향 이쪽을 요렇게 ID1 이 다이오드 입장의 순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전류는 요렇게 똑같이 ID1이 흐르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ID1 여기도 ID1 이 방향하고 대충 맞추려고 일부러 V2의 전압의 부호를 이와 같이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2는 KVL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 점 A 점 B라고 하면 A에서 B 사이의 전압은 어느 경로로 따라가도 다 똑같다고 했죠. 이렇게 가게 되면 플러스 V2가 될 거고 플러스 V2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0.7 그리고 플러스죠. 플러스 20이 되겠죠. 마이너스 0.7 플러스 2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20에서 1.4를 빼니까 18.6V가 되겠죠. 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KVL 써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KVL 한 바퀴 돌렸을 때 0이다. 써도 되고 이와 같이 써도 뭐 똑같죠. 그럼 전압을 알았으니까 저항값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여기서 있죠. 5.6K 그럼 전류를 알 수 있겠죠. 어떤 전류? 요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는 R분의 V를 쓰게 되면 I2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 3개 전류 요거 I1과 요걸 구했으니까 요것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다가 KCL 적용하게 되면 뭐 나가는 전류 합은 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I1 더하기 ID2 더하기 마이너스 ID1은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D2는 다 넘기면 되니까 ID1 빼기 I1이 되겠죠. ID1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ID1이 여기 있구나. 이게 ID1. ID1이 3.32 빼기 0.212는 이렇게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